안녕하세요. 개도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렇게 그리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이 조립되면 이러한 형상이 되는데요. 이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축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X축으로 잡아주고요. 이 가운데는 Y축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부품에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 부분은 조립되는 부분보다 1mm가 작거나 또는 크게 되겠죠. 저는 0.2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0.8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이 구멍은 2번 부품에 파이 5짜리 축이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5보다 커야 되니까 파이 5.8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번 부품에 2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B는 20.8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원과 기준 축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우선 옵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서 속성 탭에 가서 단위를 선택하고요. 단위계를 mmgs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이 파일의 이름을 저장시키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9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와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는 조립품 파일이 있고요.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품 1번과 부품 2번 파일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품 1번과 2번 파일은 파일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Y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외형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리게 될 때는 어떤 구속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사선을 제도를 해주고요.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여분에 있는 선은 제거를 시키고, 다음에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원점은 중간점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원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수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등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도 동등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치수는 90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42mm고요. 제일 높은 꼭지점하고 여기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35mm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러한 형상을 다시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사선을 제도를 해주고요. 역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과 아래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 그리고 원점 3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수직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등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 선상과 동등 구속을 줍니다. 다음 이 선분과 이 선분도 동등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도 이 선분과 평행 구속을 줍니다.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분은 4mm만큼 떨어져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10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은 4mm,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10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베이스 이 형상을 스케치를 전부 마칩니다. 다음에 돌출로 갑니다.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요. 돌출된 부분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출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가도록 여기에 있는 반대 방향을 선택을 해주고 두께는 4mm를 줍니다. 확인을 해주고요. 이제는 이 옆에 있는 이 돌출된 부분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가운데의 중심선에서부터 이 간격이 20.8의 절반만큼 떨어진 평면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4mm가 떨어져 있는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피처 탭으로 가서 참조 형상에서 아래의 기준 면을 선택해 주고요. 제일 위에 있는 면은 우측면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생성되고 있는 면이 오른쪽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래서 offset 뒤집기에 체크를 해주고 치수는 10.4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되죠. 확인을 해주고요.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이 평면은 숨겨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약간 위로 올려놓고 역시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형상을 제도합니다. 자,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도를 해주고요. 이만큼. 다음에 아래에는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원호의 모양으로 바뀌면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은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있는 끝점은 여기 원점과 일치합니다. 다음에 이 가운데에 원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5.8짜리 원이 되겠죠. 접선호로 제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라고 되어 있으면은 접선호로 맞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선호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다음에 치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이 호는 반지름이 6mm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 뒤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6mm가 떨어져 있고요. 다음 여기에 있는 점은 이 아래 모서리에서 7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요 사이의 간격은 8mm고요. 여기에서 여기 끝부분까지 요 사이의 간격도 8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스케치가 다 완성이 됐죠.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 면을 여기에다가 생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돌출되는 방향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 형상이 오른쪽에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선형 패턴 밑에 보면은 대칭 복사가 있습니다. 대칭 복사에서 기준이 되는 면은 우측면을 지정해 주고요. 대칭 복사할 피처는 방금 만든 보스 돌출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더 돌출된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제는 이 아래에 있는 4개의 모서리에 목깎이 처리를 해줍니다. 필렛의 치수는 반지름 2mm입니다. 필렛으로 가서 부동 반경에 반지름은 2mm를 지정해 주고요.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지정을 해서 목깎이 처리를 합니다. 자, 등각 보기 상태로 가고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트 2번도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XY 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분은 수직선으로 바꿔주고요. 다음에는 요 선분과 원점을 선택하고 중간점 일치를 해줍니다.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등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도 동등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을 수직 구속을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42mm가 되고요. 다시 여기에서 여기 끝 꼭지점까지의 높이는 35mm가 됩니다. 이 사이의 각도는 90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역시 선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하고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선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원점과 이 선분의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수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상이고 동등합니다. 이 선분과 이 선분도 동등합니다. 이 선분과 이 선분도 동등합니다. 다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합니다. 이제 치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mm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역시 10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의 거리도 4mm입니다. 이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합니다. 역시 방향은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4mm 치수를 입력해 주고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부분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준면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쪽에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과 이쪽으로 양쪽으로 돌출을 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는 10mm만큼 떨어진 기준면이 되겠죠. 잠조 형상으로 가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우측면을 선택한 다음에 간격은 10mm를 넣어주고요. 정면으로 한 상태에서 이 면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옵셋 뒤집기를 선택합니다. 이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은 숨겨주고요. 자, 이 앞쪽에다가 이러한 형상을 모델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커서에 원 두 개의 마크가 생기면 그대로 이렇게 원호를 그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접선호를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은 수직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선과 이 선이 접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이 선과 이 호가 접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맞게 되어 있으면 이 꼭지점하고 여기에 있는 원점을 일치시킵니다. 원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에 5파이짜리 원을 제도해 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반지름은 6mm고요. 여기에 있는 중심점은 여기 제일 뒤에서부터 12mm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중심점을 12라는 치수를 원점에서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 원점에서 끝까지 치수가 12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등각 보기를 해주시고 기준면이 되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돌출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4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4mm인데요. 여기에서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다 막혀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 다시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돌출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길이는 5.5가 되고요. 돌출될 방향은 이 부분인데 방향을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되면은 맞겠죠. 그래서 5.5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자, 이 형상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에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선형 패턴 아래에 있는 대칭 복사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면은 우측면이고요. 대칭 복사 피처는 여기에 있는 돌출 부분과 여기에 있는 돌출 부분, 그래서 두 개의 돌출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되죠. 이제 이 모서리에 목깎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반지름 2mm로 이 모서리들을 모를 깎아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 면에다가 등번호를 음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텍스트를 선택해 주고 여기에 01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에서 크기에 선택해 주고 크기는 26 정도로 줍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 계략적으로 배치를 해줘서 이렇게 음각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리 배치가 잘 되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 컷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브라인드 형태의 1mm만큼 음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품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닫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1번 부품을 기준으로 하고 2번 부품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을 먼저 엽니다. 1번 부품을 가져왔을 때 이 처음에 가져온 부품은 원점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작업 공간에서 클릭을 하지 않고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주어야 원점에 배치가 됩니다. 원점 배치가 되었으면 다시 부품 삽입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부품 2번을 가져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적당히 잡아서 부품 2번은 작업 공간을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부품의 배치가 전부 끝나면 메이트로 갑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제일 먼저 조립할 부분은 여기 구멍과 여기에 있는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과 이 샤프트를 이렇게 메이트를 합니다. 가운데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었죠. 우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면이 반듯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반듯하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조립이 끝나면 메이트를 닫아주고요.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다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09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건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의 비번호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꾸는데요. STEP에는 AP203과 AP214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지시해 주고 옵션으로 가서 소리드 공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준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이죠. STL 파일을 저장할 때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이러한 전체 파일의 모양이 여러 가지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1번 부품, 2번 부품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품이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를 잡아준다면은 여기에서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 위치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고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킬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후처리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G코드 변환을 할 겁니다. 따라서 특별히 여기에서 수정해 줄 거는 없고요. 그냥 이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바꿔주고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척됩니다. 그래서 출격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로 해주시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을 따로따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또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 형태의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장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적당한 위치에 자세를 잡아주고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폴더에 저장하시면 그리고 부품 파일 2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싱 하는 방법, 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G코드 변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 쪽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공개 문제 9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